안녕하세요. 최지민 박사의 통계TV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변수를 척도에 의해서 분류한 뒤 변수의 종류에 맞추어 표나 그림으로 요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들은 질적 혹은 양적 변수로 나뉩니다. 질적 변수, 범주형 변수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판별해서 값을 구하는 변수이고요. 양적 변수, 계량형 변수는 재거나 세어서 나타내는 변수를 뜻합니다. 자, 이러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다시금 척도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자료 중에서도 순서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명목 척도에 의한 자료, 순서 척도에 의한 자료로 나뉩니다. 성별이나 국가나 종교는 어떤 범주가 다른 범주보다 더 좋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가 됩니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운동선수의 등번호와 같이 구분을 위해 부여한 숫자일 뿐 그 크기에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보통 우리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할 때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한 리커트 척도나 1학년, 2학년, 3학년과 같은 학년, 그리고 몇 기 아니냐, 1기, 2기, 3기, 4기와 같은 자료는 상대적인 질적 차이로 순서에 의해서는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평균을 내는 것은 어색할 경우에 순서 척도, 서열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리커트 척도는 단일 문항이 아니라 잘 개발된 척도라면 평균을 내서 등간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0점의 개념이 있으면서 배수의 개념까지 성립을 하는 경우 우리는 비척도, 비율 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등간 척도, 구간 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라고 합니다. 섭씨 온도 0도는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30도일 때가 15도일 때보다 2배로 덥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간 척도로 분류를 하고 매출액과 같이 제로이면 매출액이 없는 경우 그리고 매출액이 2억인 경우는 1억 대비 2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비척도, 비율 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라고 분류합니다. 4가지 척도에 의해서 자료를 분류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척도에 의한 분류보다는 양적이냐 질적이냐를 따져서 자료 요약 시 반영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료를 표나 그림으로 요약할 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를 표로 요약할 때 우리는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상대 도수까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이므로 무엇이 더 좋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이러한 경우 도수 분포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빈도를 내림차순으로 작성을 해서 1위부터 맨 위의 행에 작성을 해주시면 나중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어디가 1위였다 라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 요약 시 빈도 내림차순으로 자료를 요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은 전체 판매량 중에서 특정 판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비율이고요. 이 경우에 상대 도수, 상대 빈도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 도수 분포표처럼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처럼 빈도의 순서대로 막대 그림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 순으로 나열을 하면 훨씬 더 보기 좋고 기억에 오래 남는 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원 그림을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원그림 작성 시에도 마찬가지 12시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기억에 오래 남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비율 100% 중에서 상대적인 비율을 띠 그림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가 의미를 가지는 계량형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표를 이용한 요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중기업의 직원들 연령에 대한 도수분포표를 작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 자료와는 달리 계급 구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빈도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더 보기에 좋겠죠. 어떻게 계급 구간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자료라도 다양한 도수분포표가 작성이 되고 또 계급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 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10살 단위로 작성된 연령별 도수분포표에서 30대의 누적 도수가 94.9%란 20대 69명, 30대 24명을 합한 93명이 전체 9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누적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70.4% 플러스 24.5%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을 포함하는 맨 마지막 계급 구간의 누적 도수는 언제나 100%가 되겠죠. 히스토그램은 범주형 자료를 요약할 때 사용했던 막대 그림과 비슷합니다. 막대 그림은 막대의 높이만 의미가 있을 뿐 막대의 너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대가 뚱뚱하든 홀쭉하든 그 높이만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히스토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 그림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이 경우는 면적이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어떻게 계급 구간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도수 분포표와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줄기입 그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료의 값을 그대로 살리면서 히스토그램의 효과를 내는 그림을 뜻하고 자료의 값을 살리기 때문에 자료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연령별 줄기입 그림을 작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나이가 가장 어린 대상은 2살이고요.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는 66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에는 3명이 있고요. 40대에는 44살, 45살, 46살 2명이 있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이 그림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읽는 방법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연령이 66세인 개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등을 대어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령의 경우 10의 단위를 줄기로 1의 단위를 if로 작성을 해서 1의 단위의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그림이 바로 줄기 if 그림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66세는 남자였고 여자 중에 가장 연령이 높은 사람은 35세입니다. 그 밖에도 양적인 자료를 그림으로 요약하는 방법으로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료의 추세나 추이를 살펴볼 때 사용되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왼편의 자료는 쌀 소비량의 추세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꺾은 선 그림을 살펴보실 때에는 항시 수평축의 간격이 일정한가 그리고 수직축의 아랫부분이 생략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기울기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X축의 간격과 수직축이 비례적으로 잘 작성이 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자, 지금처럼 실제로 수직축의 아래를 생략하지 않고 작성을 해보면 B와 같이 완만한 감소가 관측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료는 명목척도, 순서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와 등간척도, 비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로 나뉩니다. 우리가 자료를 분류하는 이유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범주형 자료를 요약할 때는 누적 빈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범주형 자료 요약 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범주의 빈도순으로 나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막대 그림, 원 그림, 띠 그림 등을 통해서 자료를 요약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량형 자료를 요약하실 때에는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실 때 빈도, 상대 빈도, 누적 빈도까지 작성을 하시고, 그림으로 요약하실 때에는 히스토그램, 줄기 잇그림, 다음에 배울 상자 그림 등을 이용해서 분포를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